blockchain tech company Hashport. A buying spree for new drugs developed by Chinese companies has sent Hong Kong-listed biotech shares nearly doubling in value this year, while a dozen biotech businesses have raised billions of dollars in the city under a special listing rule. Czech automaker Skoda is expected to expand its factory in Vietnam. 초등 영어 대 중등 영어. work. 초등 영어. 일하다. 요즘 인터넷에서 자주 도는 대화 유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여유 있게 생활을 걸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가 1년에 1억 9천을 버는데 내 실수령액이 이렇다. 그러면서 세금과 공과금을 다 계획을 보여.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근데 거기다가 공장을 부터 시작해서 애들 학원비 목적을 하면은 실제로 내가 한 달에 쓸 돈은 한 20만 원밖에 안 남아요. 라고 보면은 사람들이 시어머니 처럼 거기다 잔소리를 해요. 내가 학원을 몇 개 다녔는데 저 가격이에요. 하나 정도 줄이시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잔소리하는 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나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자랑 방법. 자랑 방법 중에서 고차원적인 자랑이기도 하면서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 우리가 대학생 때는 대학 졸업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만 하면 옷도 좋은 거 입고 차도 멋있는 거 몰고 아파트도 한강 뷰 보이는 데 살고 막 이런 식으로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적으로 빨리빨리 취직해가지고 간 친구들은 연봉이 높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도 막상 연봉을 받고 자기 통장에 찍히는 걸 보면은 생각보다 실망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오히려 야 이거만 가지고 우리 집 사냐 라고 하면서 절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형이 처음 취직했을 때 어떠셨어요? 난 벌써 물론 한 25년 전 얘기긴 하지만 30년 전 취직했죠. 한국 질끈되게 취직했어. 그때 첫해 신입사원 연봉이 보너스 빼고 2,200-300만 했어.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이 안 찍혀. 186만 원 얼마 이렇게 찍힌다. 근데 아직 기억나는 게 이제 당시 여자친구인 지금 와이프가 내 그 월급 통장 찍히는 거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수경 말대로 나는 이거 언제 벌어서 내 삶을 꾸리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지. 근데 또 이제 쭉 살아보니까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는 게 월급만이 내 수입이 아니야.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보면은 돈을 버는 네 가지 방법이 나와.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버는 대부분은 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에 들어간다는 거야. 네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1번은 내가 어디 고용돼서 월급 받는 거야. 2번은 내가 직접 뛰어서 일하는 프리랜서. 3번은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사업가. 4번은 내 돈이 돈을 버는 돈을 꿀리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1, 2, 3, 4번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첫 번째는 내가 고용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거기에 합당하는 보수를 받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이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졸업을 하면 1번으로 커리어를 시작하잖아. 첫 번째는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 첫 번째 장점은 진입장벽이 낮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게 이게 제일 쉽기는 해. 그리고 안정적이야. 내가 조직의 품 안에 있잖아. 따박따박 월급 받지.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등 혜택 다 누리지. 그리고 조금 성과가 좀 안 나온다고 해도 내 보상에는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근데 반면에 인컴의 업사이드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의 매출을 버는 그 사업의 팀장이야. 그래서 나는 월급 받거든. 그리고 어쨌거나 1번은 조직생활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결국은 나는 누군가의 평가와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 1번의 특징이지. 그 나는 1번을 20년 넘게 했잖아. 운이 좋게도 좋은 조직을 만나서 돈도 잘 벌고 주식 보상도 받았고 그 회사 브랜드 네임에 내가 혜택도 많이 받았단 말이야. 근데 반면에 역시 다녀보면은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결국은 내 거는 아니야. 내가 아무리 올라가도 내 위에는 누가 있어. 진짜 내 위에는 어떤 새끼가 한 명 있어. 방금 많은 직장 생활하는 우리 궁금이들이 새끼라고 하는 말을 듣고 뭔가 마음속에 시원한 느낌이 싹 드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제가 그 기분 너무 잘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BTS 노래 중에 가사가 내가 높게 날수록 그림자가 커진다는 가사가 있어. 근데 그거 들으면은 딱 조직 생활이거든. 물론 조직에서 위로 올라갈 때 느끼는 성취감 정말 커. 그래서 조직 생활을 한다면 위로 올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그래도 내 거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번으로 돈 버는 사람들이 내 거 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 난 조직 생활 안 해봤지만 이 조직 생활의 답답함을 정말 잘 표현한 소설 구절이 나오게 있는데 아마
연예인, 예술가, 운동선수, 작가 등등. 2번의 특징은 내가 뛰지 않으면 돈을 못 벌어. 내가 무조건 뛰어야 돼. 근데 승현은 2번으로 커리어를 시작한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사실 생각하면 나도 한국에서 자랐고 경영대를 갔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취직이 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1990년대, 2000년대 대한민국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프리랜서를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커브볼이 있었지. 하나는 중간 어려웠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커브볼이 있어. 하나는 중간에 내가 좀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영어 공부법이나 유학기 같은 걸 쓰면서 돈을 벌면서 이게 돈이 되네? 라는 걸 어린 나이에 경험을 했던 거. 내가 내 이름 찍고 일하는 경험이 이미 있다 보니까 인턴십이라든지 워크 익스피리언스 갔을 때 형 얘기대로 어떤 새끼가 뭐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왜 참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내 성장의 걸림돌이었을 수도 있어. 그게 너무 일찍 생긴 게. 뭔가 반항심이일 수도 있겠네. 왜 이 사람 말을 내가 들어야 되지? 내가 밖에 나가서 벌어먹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취직이라는 게 갑자기 매력도가 확 떨어졌던 게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운이 좋게 잘 풀린 케이스지만 청년 성공이 독이 된다는 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조직 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이 돼가지고 인생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리스크가 있다는 건 내가 확실히 얘기해두고 싶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였냐면 내가 영주권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취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은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경제력이 지금보다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은 월스트리트에 취직을 해가지고 막 연봉을 3억씩 받고 있는데 한국에 와서 취직하면 매력도가 되게 많이 떨어졌던 거죠. 아, 나는 좀 그래도 갬블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2번으로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 사실은 좀 지옥문이 열리긴 해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잖아. 누가 나 퇴사하고 프리랜서 뛰어볼까? 그러면 하지만 회사가 전쟁터면 밖은 지옥이야. 근데 그 말이 나는 이해가 너무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오만하게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베스트셀러 책을 한 권 썼기 때문에 그래, 대학에서. 그러면은 한 권이 잘 되면 다음 것도 잘 될 것 같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사실 작가라는 걸로 먹고 살 수 있게 되려고 그러면은 히트작 하나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꽤 잘 팔린 책이 10몇 권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뭐 음악가도 그럴 거예요. 히트곡 한 곡 불렀던 가수인데 그래. 지금 어디나 보면은 맞아. 뭐 주유소에서 알바하고 계시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인세가 한 권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15권 정도에서 돌아가면서 들어와야 간신히 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그걸 쌓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15년이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15년 동안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 번째, 15년 동안 뭘 먹고 살 거냐는 문제가 생겼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나는 뭐 파리에 살면서 뭐 잡지에 요즘 파리 젊은 사람들의 패션 트렌드 뭐 이런 거 기고해가지고 한 10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이제 그 돈 받아가지고 친구들이랑 와인 마시고 월세 못 내고 뭐 이러면서 살았어. 그리고 두 번째 힘든 건 뭐냐면은 딱 한 이제 20살 때는 멋있다 그래. 파리의 다락방에 살면서 작가가 되겠다고 저 사람 정말 자기 생각도 있고 멋있는 청년이다. 근데 한 29이 되면서부터 형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너 먹고 사냐? 이러기 시작해. 내가 30대 때 29번에 너를 만났다면은 너를 보고 와서 강연 주제 잡았을 거야. 이래서 열정을 쫓으면 안 된다. 여러분 직장 생기셔 이빨 꽉 깨물고 이러세요. 또 하나의 큰 단점은 뭐냐면은 진짜 큰일을 못해. 왜냐면 진짜 큰일을 하려면 형이 있던 회사처럼 세상을 바꾸는 서치 엔진을 만들겠다 그러려면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인데 희귀암을 고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연구해야겠다. 그럼 1번을 선택해. 그렇지. 어디 큰 연구소나 병원에 들어가야지. 근데 내가 자유롭게 일하면서 예를 들어서 내 클라이언트들 모시고 피부과를 차리고 싶다. 그럼 2번을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스케일 큰 일을 하려고 해. 어쨌든 나는 1번을 선택해야 되는 것 같고 2번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는 내 꿈의 한계를 짓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를 늦게 깨달았어요. 인터뷰하는 분들, 뭐 김용준 대님, 월드뱅크 이런 분들 인터뷰 해보면은 저런 분들은 월드뱅크에 있었으니까 저 정도의 일을 아프리카의 빈민을 구제하고 이볼라가 돌 때 팬데믹을 치료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분이 예를 들어서 델라웨어에 있는 가장 부유한 피부과 의사였다 그러면 물론 굉장히 유복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는 있지만 그렇지. 그 스케일의 일은 접어야 되는 그렇지. 부분이 있죠. 그래서 2번 길을 선택한 친구들 보면은 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하나는 집이 부자야. 아 이거는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하실에서 굶으면서 글을 쓴 작가들의 얘기도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유명한 소설가들의 대다수는 자기가 그렇게 살다가 아파트에서 나가서 나 지금 밥 먹을 돈 없어 그러면은 아 그래 그러면서 아파트 하나 얻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그래서 집에 자기를 도와줄 부자가 한 명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런 길을 선택을 많이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고생할 각오가 돼 있는지 둘 중에 하나는 진짜 갈리는 것 같고 그다음에
스웨덴에서 태어났어. 내가 프랑스에서 태어났어. 그럼 이게 조금 더 가능해. 왜 프랑스에 이런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냐 그러면 프랑스에 아티스트 인터미텅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인터미텅은 가끔씩이라는 뜻이지 아티스트는 아티스트잖아요. 가끔씩 예술가인 사람을 위한 지원 정책. 이게 뭐냐면은 내가 배우가 되고 싶다 그래서 배우 일이 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트장에서 일한 도장을 1년에 90일을 모으면 얘는 90일치밖에 임금을 못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나머지 200 몇십 일에 대한 임금을 정부에서 매칭해가지고 주는 제도가 있었어. 와 어마어마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나라에 태어나면은 이번 길을 가기가 조금 더 수월하다. 여기서 유일하게 15년 경력을 안 쌓고도 딱 한순간에 저 사람의 직장과 전문성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프리랜서긴 한데 전문 자격증이 있는 프리랜서. 예를 들어서 동시통역가라든지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방금 개업을 했다고 해도 에이 저 사람이 무슨 변호사야 라는 말은 안 듣거든요. 그렇지. 왜냐면은 시험을 쳐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자 직업을 갖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좋아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형 얘기한 대로 1번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2번을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도 아니고 부모님이 돈이 많아도 우리나라는 2번을 선택한다고 해도 잘 도와주는 나라도 아니야 사실은. 내가 독립적으로 내 이름을 걸고 일하고 싶을 때 가장 우리나라에서 현실 가능한 게 일단 변호사 의사 자격증 따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은 다음에 내 변호사 사무실, 회계사 사무실, 치과 이런 거 세우는 게 2로 갔을 때 그 15년의 간극을 가장 잘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의사 변호사 사자들을 보면은 사자를 따고 나서 바로 2번은 많이 못하고 보통 1번으로 시작을 하잖아. 뭐 로펌에 이제 들어간다던가 큰 병원에 들어가서 월급 받으면 이분들은 1번이라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좀 하다가 언제든지 2번으로 바로 틀 수가 있어. 난 2번을 보면은 뭘 느끼냐면은 2번 직업은 평균 연봉, 평균 수입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직업인 것 같아. 너무 시간 말한 대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도 있지만은 엄청난 돈을 버는 분들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2번을 추구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승현이 말한 대로 내가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번과 병행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투잡뛰다 그러죠. 투잡뛰는 거. 속된 말로. 많이 투잡뛰는 거. 그런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미국에서는 도서관 사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안 오거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시간 동안 비어 있으니까 파트타임으로 물리학 연구를 해가지고 메달을 땄다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저거 많이 하신대. 우버 드라이브. 우버 드라이브 내가 일하는 시간 정할 수 있잖아. 내가 뭐 음악 활동을 하면서 남을 때 우버 드라이브에서 좀 생계 유지하는. 그래서 이제 2번을 하면서 1번을 병행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또 1번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 마음속에 메꿔하고 싶은 갈증으로 막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미끼기. 그렇지. 그게 전 직장생활 때 모습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1번을 본업으로는 하지만 2번을 내가 사이드로 계속 이제 추구하는 사람들도 요즘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엔잡러라는 말이 언제부터는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 경우는 1번을 하면서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했던 나의 취미 생활이 2번으로 진화를 했어. 내가 뭐 글 쓰고 강연하고 이런 것들이 규모가 커지니까 어느 정도 용돈 이상으로 좀 의미 있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유튜브까지 연결이 된 거고. 근데 승인이 앞서 말한 대로 그게 그냥 용돈벌이 이상으로 이 정도면 좀 의미 있는 돈이 들어오는구나는 생활이 가능하겠다. 그거는 내가 내 개인 활동을 꽤 오래 한 다음에야 그 정도 금액이 한 생기더라고. 15년 아니에요? 15년까지는 안 걸렸어. 어쨌건 나는 그 조직에 또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꽤 오래 걸려서 내가 만일에 이거를 생계 유지 수단으로 들어갔다면은 돈은 빡셌을 것 같아. 근데 반면에 이제 이번 사이드로 하면 또 조직 내에서는 또 궁시렁궁시렁한 사람 생기거든. 뭐 저거 막 밖에 나와서 뭐 방송하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란 말이야. 근데 그 내가 2번을 하면서 그 채워지는 게 나는 그게 너무 좋았고 그거를 정말 제대로 채워준 게 MMM이야. 나는 그래서 승현이랑 우리 MMM PD님들 너무 고마워. 우리 MMM PD님들 너무 고마워. 이제 2로 성공을 한 사람들을 세상은 굉장히 부러워요. 왜냐면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근데 2를 하는 사람들은 3번을 부러워요. 왜냐면 2의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이름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아파도 집에 큰일이 있어도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어떤 클래시컬 음악가가 공연장에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쳐서 너무 공연을 잘해서. 근데 그 사람이 마이크를 잡고 오늘 사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대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사람들이 보고 야 음악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를 선택한 사람은 어쨌든 조수연이 가서 강의를 하기로 약속을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없다고요. 근데 이제 3을 선택하신 분들 나 혼자만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나는 약간 뒤로 물러나서 너가 가가지고 세일즈하고 너가 가가지고 PT에 할 수 있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또 부러워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 3번과 2번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가 딱 승현이 말한 그거란 말이야. 3번은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내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그 시스템을 만들기 때문에 나는 빠져도 돼. 내가 엄청 성공적인 시다를 만들고 있어. 난 빠져도 돼. 내가 엄청 성공하는 앱을 만들고 있어. 난 빠져도 돼.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정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3번이야. 지금 무슨 제프 베이저스, 마크 저커버그 다 3번이야. 그만큼 사업을 크게 만들었을 때 벌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어마어마한 규모고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수많은 일본을 먹여 살린 사람. 그러니까 엄청 위대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메리 페이지는 큰 회사를 만드니까 거기서 많은 혜택을 누렸잖아. 1번으로서 메리 페이지는 3번을 하고. 그래서 3번을 한 사람들은 이 새끼가 아니야. 3번 밑에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이 새끼인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1번은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고 왜냐면 대부분의 대중들이 1번으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2번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스테판 커리가 무슨 농구를 하고 있는 거죠. 저렇게 농구를 해서 고액 연봉을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서 큰 돈을 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사회생활을 좀 해보니까 3번으로 돈 번 사람들의 숫자도 훨씬 많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비해서 고리 하나씩이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할리우드 스타들도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하고 좋겠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막상 올라와 보니까 3번으로 돈을 버는 애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조지 클루니도 갑자기 뭐 테킬라 브랜드 만들고 라이언 레이놀드도 뭐 술 브랜드 만들고 칼다시안 향수 만들고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도 2로 버는 돈과 3으로 버는 돈의 액수를 비교하면 이쪽은 조단이고 이쪽은 100억 단위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3번이 재밌는 게 1, 2번은 어쨌거나 내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도 시작을 할 수 있잖아. 근데 3번은 시작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이게 정말 큰 차이인 것 같아. 그래서 왜 벤처 기업을 시작할 때 돈을 3F한테 받는다고 해. 첫 번째가 패밀리,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요. 승현아, 형 사업할 돈 좀 빌려줘. 세 번째 F가 뭔지 알아? Fools, 바보들. 이거 대박 나. 오, 이런 친구들. 그만큼 사업 시작할 때 이제 돈을 모으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래서 잘 되면은 대박이 나지. 근데 문제는 잘 안 되는 사업이 더 많잖아. 확률적으로 보면은. 일, 2번은 잘 안 되면 내가 그냥 돈 못 버는 거야. 3번은 잘 안 되면 빚더미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큰 특징이 어쨌거나 내가 키워냈잖아. 내 조직이 아무리 커서 내가 대장이기 때문에 앞서 1번에서 말한 내 위에 어떤 새끼가 있는 스트레스는 거의 안 받아. 물론 투자자가 스트레스를 주긴 하지만. 근데 반대로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 밑에 분들과 내 사업은 내가 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는 또 이거는 차원이 다른 스트레스야. 나도 3번 직접을 안 해봤지만 내가 이제 벤처회사 투자를 오래 했잖아. 그래서 이 창업하시는 분들을 가까이서 볼 기회가 많았다고. 근데 이분들 보면은 열정이 넘치고 일도 엄청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은 퇴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기본적으로. 왜냐면 내 거 다 내 사업이잖아. 그러니까 집에 가도 머릿속에는 항상 그게 남아있으니까 이분들은 그냥 하루 종일이 가는. 3번은 기본적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얼마 전에 일본 경제에 대해서 책을 읽었고 일본 청년들이 창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영국인 경제학자일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긴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얘기가 미국은 창업자들이 로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엔젤 펀드도 많고 VC도 많으니까 창업 기본적으로 남의 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면 또 일어나고 망하면 또 일어나고 망하면 또 일어나고 야 나는 4번의 사업을 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샀습니다. 이러면 이제 와, 저 사람 정말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 이렇게 되는데 적어도 내가 망한다고 내 집이 날아가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VC나 엔젤이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물론 뭐 몇 년 전에 생겨서 지금